세스 고딘은요, 이 책에서 말합니다. 나는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사업가가 되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선동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원래 모습대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뚝 일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경과 안정을 찾으라는 것이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세스 고딘의 린치핀입니다. 이 가치 있는 물건을 보랏빛 소라고 칭했다면요, 이 린치핀은 가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저자 세스 고딘은요,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톱니바퀴가 아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예술가다라고요. 책 린치핀의 핵심 문장과 핵심 요약 내용 제가 정리해서 공유 드릴게요. 먼저 목차입니다. 들어가는 글로 시작해서요, 대량 생산 시대 이후의 새로운 집단의 탄생을 글로 쓰셨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했나, 세뇌에 당하고 말았다, 새로운 리더 린치핀 선언, 언제까지 톱니바퀴로 살아갈 것인가, 왜 남보다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현재에 만족할 것인가, 차이를 만들 것인가, 린치핀이 가진 7가지 능력, 실패는 패배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린치핀이 되기로 선택하라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책은 1장, 2장, 3장, 그리고 마지막 장 이런 식으로 큰 장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하나의 큰 제목 하에 짧은 글들로 엮여 있죠. 같이 보시죠. 들어가는 글에는요, 짧은 글들로 엮여 있습니다. 그 짧은 글들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내용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재다라는 글입니다. 세스 고딘은 이야기합니다. 천재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불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늘 천재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끔 천재처럼 행동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요, 가끔씩 천재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학교, 직장, 정부, 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요, 우리의 천재다운 특성을 계속 깔아뭉개고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돼가는 것이죠. 들어가는 글에서 결국 세스 고딘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 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꿈꾸는 미래는 우리 스스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며 사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지금의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저 일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고 의심을 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단 2문장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온 시스템은 쓰레기다. 시스템의 꼭두각시 노름에 끌려다니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 라고요. 세스 고딘은요, 이 책은 이 4가지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전략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놓는 전략의 비밀은 무엇인가? 다른 직원보다 훨씬 생산적인 직원의 비밀은 무엇일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도 번창하는 조직과 무기력하게 휘청거리다가 사라지는 조직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디어와 달리 퍼져나가는 아이디어의 비밀은 무엇일까? 제가 다 읽어보니까요,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짧은 글들을 읽다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방향은 설정이 되죠. 들어가는 글에서 인상 깊은 글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평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자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학교와 시스템에 의해 세뇌당했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곧 내일이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내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죠. 2번째,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화난 목소리를 냅니다. 변연계라고 하는 도마뱀의 뇌가 저항하는 목소리죠. 평범해지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지키라고요. 변화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만큼 좋은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주위에 없었죠. 세스 고딘은요, 세뇌를 또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대한 기계 속에 이름 없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런 톱니바퀴가 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톱니바퀴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책 제목인 린치핀이 되는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는 글을 나와서요, 큰 장들의 핵심 내용을 그리고 문장을 공유 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량 생산 시대 이후에 새로운 집단이 탄생하다라는 글에서 핵심적인 문장과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겐요, 관리자와 노동자라는 기존의 두 집단 말고도 새로운 집단이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린치핀이란 무리죠. 그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고요, 남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을 이끌고 관계를 맺어주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300년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무리는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진 사람, 즉, 일을 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천재성을 갖춘 예술가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린치핀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일은 이제 멈춰라. 공장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고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보랏빛 소가 가치 있는 제품에 대한 은유였다면 린치핀은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한 은유다. 더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이 활용한 미끼의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은 약속이다.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게 미끼라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맡은 일만 하라. 그러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당신이 힘들게 막 천재성을 활용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게 미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시스템 관리자와 거래를 한 것입니다.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기업, 즉 자본 투자자들은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부가 가치 생산자로 만드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죠. 인터넷은요, 그동안 화이트 칼라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과 비슷한 단순 노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디에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류의 끝없는 열망은 계속 있어 왔죠. 그 예로 총기 부품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은요, 모든 부품을 호환할 수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죠. 시간, 공간, 사람, 행동, 돈, 재료, 이런 모든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결국에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은요, 결코 자연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까지 인간이 되기 위한 핵심 조건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문화적 세뇌를 당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함께 우리 곁에 다가온 엄격한 서열과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자 최선의 길이라고 믿게 되었을 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모두 사냥꾼이었습니다. 농경이라는 기술을 발명한 다음에는요, 농사꾼, 그리고 공장이라는 시스템을 발명한 다음에는 공장 노동자가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작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요,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로 만들면요, 아웃소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웃소싱 할 수 있다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의 끝은 무엇일까요? 노동자는 좌절감에 찌들고 개개인의 재능은 황폐화됩니다. 세상은 수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하지만 세상은요, 더 이상 거대한 기계 속에서 톱니바퀴 같은 역할만 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선물, 인간성, 인간관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죠. 이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린치핀입니다. 마르크스는요, 인류가 단일 계급 사회, 즉 원시 사회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두 계급으로 분화돼서 진화해온 과정을 추적해 설명했습니다. 부르주아는요, 공장 등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는요, 스스로 공장을 지을 수 없기에 부르주아에게 구속되죠. 자본주의가 200년 이상 발전되고 유지되면서 두 계급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계급인 린치핀이란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린치핀은요, 다른 사람의 기계를 이용해서 생산하고요,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르주아 귀족도 아니죠. 린치핀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만의 권력과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가치의 서열입니다. 채집이 제일 가치가 낮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냥, 그 다음 성장, 생산, 판매, 관계, 창조적. 일로 갈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요, 일하는 방식의 진화 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것을 쉽게 익힐 수 있어요. 근데요, 다음 단계로 올라갈수록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은 쉬워지고 돈은 더 많이 벌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남들과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남들과 다를 수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요. 다음은요,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는 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시스템에 항복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면서 그 길에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문제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하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학교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가 성공에는 도움이 되는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형편없는 학교가요,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요,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시장이 한정된 자원으로 굴러간다고 하면 시장은 자신이 이기면 다른 사람이 지는 제로섬 게임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장은 무한한 자원으로 굴러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이 새로운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지니까요.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은 뛰어난 재능이 더 많은 혁신과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요. 더 많은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린치핀들의 생각이죠. 이런 상황에서 간대함은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린치핀은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비범한 통찰, 생산성, 관대함은요, 시장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늘 기회는 늘어난다고요. 린치핀이 되기 위해선 그동안 잘못 쌓았던 꿈을 위한 문구가 달라져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라 해서 눈에 띄어라, 지침을 따르라 해서 관대하라, 시간을 지켜라 해서 예술을 창조하라, 열심히 일하라 해서 스스로 판단하라, 비위를 맞춰라 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라로요. 다음 장은요, 우리는 세뇌당하고 말았다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매체를 통해 배운 것들은 모두 만들어진 신화라고요. 공장에 순응하는 노동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꾸며낸 동화라고요. 한마디로 모두 사기에 불과하다고 다소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분명히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학교의 사명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죠. 우리는 학생들을 스스로 행동하는 뛰어난 예술가가 되도록 가르친다. 현실을 의심하고 투명하게 상호작용을 하라고 가르친다.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은 소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라고요.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파란색 정장에 하얀색 셔츠를 입어야 하는 사무실에서 분홍색 셔츠를 입는다고 해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착각이자 눈속임일 뿐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유별나고 독창적인 일을 해보라고 하면요, 그들은 대개 창조적 해법의 뿌리를 찾기보다는 가장 사소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요소만 바꾸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창조성이란 게임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육 제도의 모형은 단순합니다. 수능하는 노동자를 생산하는 것.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요. 자신들이 생산하는 가치보다 적은 돈을 받고도 기꺼이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를 양산해야 하죠.
노동자가 적게 받을수록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장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수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거대한 교육, 그리고 산업 복합체를 구축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에 협조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가르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죠. 세스 고딘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린치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딱 두 가지만 가르치면 된다고요. 첫 번째는 흥미로운 문제를 푸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이끄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구글이 도움 주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지? 와 같은 질문들을 들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법은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리더십은요, 수능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새로운 리더 린치핀 선언입니다. 린치핀은 혼돈 속으로 걸어들어가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발명하고 관계를 맺고 창조적인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죠. 성공하는 조직에는요, 어김없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린치핀이죠. 책에 예가 하나 나옵니다. 앤스로폴로지에는 키스 존슨이라는 구매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1년 중에 6개월을 여행하죠. 구석진 시골의 벼룩시장이나 중고 물품 장터를 샅샅이 다니면서요, 특별한 물건을 찾아냅니다. 이 물건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상점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것이죠. 키스 존슨 같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회사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린치핀은요, 의미 있는 반복을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탁월함이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헛발질, 수준 낮은 작업, 그 분야의 지식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여야 한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과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어느 한순간 능력을 터득한 것처럼 처음부터 타고난 것처럼 보인다. 계속 반복되고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반복은 오직 린치핀 스스로 알 수 있죠. 책에는요, 수준 낮은 작업이 탁월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벽돌이 옮기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싼 값에 부담 없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줄 서 있는 한 내가 꼭 그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것부터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세스 고딘은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벽돌을 옮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다면요, 이 평범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인식을 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어떤 일이든 간에요, 훨씬 인간적인 작업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성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요, 스스로 소중하게 여길 만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죠. 그림을 그리든 이메일을 쓰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든 이런 것들은 모두 쉬운 기술일 뿐입니다. 시장이 보상하는 것은요, 기술이 아니라 예술, 통찰, 가치를 창조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고 저자는 용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운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문 지식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관점을 재발견할 수 있는 통찰을 준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기 분야의 관습에 생각 없이 마구 도전하다가 운 좋게 돌파구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요, 누구보다 자기 분야의 현 상태를 잘 이해한다면 훨씬 뛰어난 웹사이트나 기념비적 영화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죠. 신출내기들이 운 좋게 혁신을 이뤄냈다는 얘기는 드라마처럼 꾸미고 과장된 에피소드일 뿐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린치핀에게 일은 나를 표현하는 플랫폼이라고 재해석됩니다. 우리는 일터에 가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또한 예술이나 관대함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내가 동료나 고객과 갖는 상호작용은 모두 상호작용의 예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내가 만드는 제품은요, 모두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기회이자 전혀 새로운 상호작용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저자는 얘기해요. 무한한 선택의 바다 앞에서 서면 눈을 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지도를 찾고 지침을 요구하고 지난번에 했던 대로 반복한다. 이전 방식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린치핀은요, 구조적인 한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새로운 길,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톱니바퀴가 아니라면, 즉 린치핀이라면요, 마음대로 쇼를 시작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책에서는 단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함보다 파격이고요. 두 번째는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라입니다. 완벽함보다 파격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술은요,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난 것은 절대 스펙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스펙은 표준 틀에 끼워 맞출 수 있다는 뜻일 뿐,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릴 적부터 완벽함을 추구한 가치관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즉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술가는요, 우리가 지닌 천재성의 미스터리를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습니다. 단계별 계획도 세우지 않아요. 가끔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결코 피하지 않죠. 두 번째는 게임의 규칙을 파괴하라입니다. 극적인 성공을 이뤄낸 조직은요, 항상 점근선이 존재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쭉 따라서 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근선을 분쇄할 수 있는 시장에서 나오죠. 만약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면 절대로 뛰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게임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규칙을 어기면 잘릴지 몰라,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린치핀은 말합니다. 앞을 향해 충분히 기울여 밀고 나갈 수 있다면 해고당해도 상관없다. 그러한 행동은 나의 가치를 시장에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린치핀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벽이 규칙이라면 나에게 규칙은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은 몰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런 사소한 일들을 규칙을 깨는 활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톱니바퀴로 살아갈 것인가? 일이란 플랫폼에 불과합니다. 플랫폼이기에 이용을 해야 하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술과 감정 노동을 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린치핀에게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예술과 감정 노동. 감정 노동부터 보시죠. 감정 노동은 선물이다. 감정 노동의 혜택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회사나 사장은 물론 자신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정 노동에 대해 특별히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득이 있죠. 우선 그런 일을 만들고 배품으로써 우리는 이득을 얻습니다. 바로 선물을 주는 행동은 그 자체가 보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득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는 습관을 들일수록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마음을 열고, 상사는 더 유연해지고, 고객들은 더 충성하죠. 선물은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은 시키는 만큼만 하면 돈을 버는 자본주의적 아이디어와 더불어 감동을 전하고 베푸는 기프트 이코노미가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입니다. 다음은 예술입니다. 기계는요, 예술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예술이라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창조적이고 열정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죠. 훌륭한 예술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보는 사람에게 울림을 줍니다. 예술은 어떤 작업에 종사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하는 문제죠. 예술가는요, 현 상태에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통찰, 창조성, 대담함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는 또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즉, 예술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물입니다. 매개체는요,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의도가 핵심이죠. 무엇이 되었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죠. 결국 예술가란요,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바꿀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바꿀수록 더욱 훌륭한 예술가죠.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요, 예술이 아닙니다. 책 린치핀의 핵심적인 내용 계속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일은 돈일까요? 주는 만큼 일한다는 태도는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싸구려로 만들죠.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나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 상호작용을 하는 새로운 방법, 감정을 전달하는 새로운 길, 관계를 맺는 새로운 통로를 찾는 사람, 톱니바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린치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도 지금까지 두부에서 사랑스러운 브랜드를 붙이지 못한 이유는요. 아직 두부를 파는 일에 어떤 예술가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두부 시장은요. 새로운 혼돈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두부 시장에 린치핀이 등장한다면요. 엉터리 프로젝트를 만났다고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를 만났다고 우리는 회사에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엉터리 프로젝트나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아닙니다. 열정을 느낄수록 만들어주는 것을 어떻게든 스스로 찾아내야 하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의 열정을 유지해 나갑니다. 열정과 예술이 결합할 때 비로소 린치핀은 탄생합니다. 주위에서 핑계를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빠르고 더 값싸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어떻게 하라고 누구도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술입니다. 예술은요, 자신이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현 상태에 도전하고 사람들을 바꾸는 행동이죠. 세스 고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어제 회의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가? 동료들과 대화 상호작용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잡아끈 이유는 무엇인가? 1년 동안 컴퓨터에서 썼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세스 고디는 말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예술에 대한 두려움, 남들의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홀로 일어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이러한 두려움에 맞서라고 재촉한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을 가차없이 밀어낼 만큼 용감한 사람들, 즉 예술을 창조하고 예술을 나눠줄 만큼 관대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 장은요, 왜 남보다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일은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거기에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 속의 깊은 곳에 있는 아미그달라, 즉 도마뱀의 뇌 때문이죠. 위협이나 위험으로 느껴지는 것,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곧장 파괴해버립니다. 이러한 좌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저항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뇌는요, 뇌관, 변연계, 손해, 대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관은 호흡을 비롯한 무의식 생존 기능을 통제하고요. 변연계, 도마뱀의 뇌죠. 분노, 복수, 두려움을 통제합니다. 손해는요, 협력과 운동신경을 통제합니다. 대뇌는요, 우리 뇌에서 가장 최근에 생기고요, 가장 진화한 부분이지만 위의 세 부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뇌관, 변연계, 손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형계 도마뱀의 뇌가 소리를 질러서 우리 뇌 속의 모든 문명화된 행동을 마비시키고요, 지배함으로써 우리를 가둬버리는 경험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술가들은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사고합니다. 예술은 그 경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곳에 청중이 있고 생산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요, 말씀드릴게요.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목적이 있어도요, 마무리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대개 저항이 드러나는 증상입니다. 그런 저항은요, 가차없이 무시하라고 저자 세스고니는 얘기하죠. 무슨 일이든 일정을 정해 마무리하라.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고요. 그럼 일을 제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저자는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와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요, 일정 관리와 협동이고요. 이유는요, 바로 저항입니다. 그런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게 저항이죠. 저항은요, 학교를 사랑합니다. 학교가 수능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더 수능할수록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위로하죠. 저항은요, 그러한 상황에 만족합니다. 학교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 위험으로 자신을 내모는 시간을 늦추는 곳이라면요, 저항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쁘게 보이는 것은요, 저항에 맞서 싸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임무 목록을 바쁘게 해치우는 일은요, 자신만의 지도를 만드는 일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배우는 교훈과 그들이 배우는 교훈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않아요.
자신은 똑똑한데 세상이 엉터리라고 한탄하지도 않아요.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사용한 전략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전략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배웁니다. 결국 지는데 능숙한 사람은 머지않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걸 활용해 보면요,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나쁠수록 더 좋습니다.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할수록요, 좋은 생각이 슬며시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세스 고딘은 얘기하죠. 묵직한 내용 하나 더 공유 드릴게요. 매뉴얼은요, 두려움을 잊기 위한 피난처입니다. 지도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토록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지도, 즉 매뉴얼을 따르면 그러한 지도가 잘못되었더라도 자신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토록 매달리죠. 판매 영업 매뉴얼을 그대로 암기해서 고객에게 전달했는데 물건을 팔지 못했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지도는요, 이처럼 우리를 책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사회적인 부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좋은 지도, 안전한 지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우리는 친구와 가족에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책이 팔려나가고 수많은 광자에 사람이 몰린다고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책이나 광자 내용이 엉터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보다요, 저항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냉소적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저항에 패배한 사람들이죠. 저항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읽지 말라고,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요, 무조건 거꾸로 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지도 없이 세상을 한번 여행해 보시죠. 지도 없이 세상을 여행하기 장입니다. 린치피는요, 지침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세스 고딘은 얘기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일에는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낼 기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측량되지 않고 수량화되지 않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매번 누군가 어느 길로 가라고 정확하게 지시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은 대부분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가로축은요,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입니다. 세로축은 얼마나 볼 수 있는가입니다. 린치피는 열정적이며 많이 볼 수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린치피는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고객의 분노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 변화도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지금 직장이 내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바로 린치핀입니다. 적절한 곳에 적절한 노력을 쏟으면 결과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회를 위해 노력을 비축해 놓을 줄도 알죠. 린치핀에게는 징징대거나 소송을 하는데 쏟을 만한 시간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초점을 맞춰 심혈을 기울이죠. 세스 고딘은요,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예술이 가치 있는 이유는요,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가 있다면 예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은 지도 없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다음은 현재에 만족할 것인가, 차이를 만들 것인가 장입니다. 문제는요, 시스템이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사가 구걸하듯 행동하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소질을 90%나 갖추고 있음에도 단 10%가 부족해 밑바닥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스 고딘은 얘기하죠. 그 10%란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저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하는 욕심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도권을 쥐거나 책임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메일을 열어보고 트위터 타임라인을 들여다보고 블로그 댓글을 체크하죠. 물론 끝맺어야 하는 일이 있고 화가 나는 대상이 있고 참석해야 할 회의가 있습니다. 저자가 아는 사람들 중에 1년에 40여 개의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은 듯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영원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결코 끝내지 않을 수도 있죠.
이곳에서 탈출할 방법은요, 지도를 직접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두에 서는 것이죠. 린치핀에게 권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배치가 더 필요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권한은 공장에서나 중요하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중간 지역이나 때로는 후방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발 나아갈 때, 위험으로 느껴지는 것을 감수할 때 나타납니다. 그럼 이 린치핀이 가진 7가지 능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직 구성원들이 접촉할 수 있는 고유한 통로를 만듭니다. 단지 월급과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이라면 이러한 네트워크는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하죠. 훌륭한 조직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의 종족이 되어 서로의 업적을 끌어주고 계속해서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죠. 두 번째는 고유한 창의성을 발휘한다입니다. 창의성이란 개인적이고 독창적이며 예상할 수 없으며 유용한 것입니다. 고유한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전문 지식과 책임 있는 위치, 너그러움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나 조직을 관리합니다.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매뉴얼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매뉴얼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린치핀은 자신만의 지도를 만듭니다. 군중이 허우적거릴 때 본인만의 지도로 그룹을 이끌어 더 빨리 나가죠. 네 번째는요, 고객들을 이끕니다. 새로운 기업 모델은 상호작동하고 유기적이며 분산되어 있습니다.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하듯이 마케팅을 해야 하죠. 다섯 번째는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하루 종일 자신이 하는 일이 바뀝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할 줄 안다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끌 줄 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죠. 예를 들어 한밤중에 손님의 체육복 반바지를 사기 위해서 뛰어나간 호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요, 징계가 두려워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호텔에 있지도 않았던 상사가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었기 때문이죠. 여섯째는요, 자신의 분야에 깊은 지식을 제공합니다. 지도를 직접 그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분야를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를 확신을 가지고 그릴 수 있죠. 마지막 7번째는요, 독특한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슈퍼와 파워는요, 슈퍼파워, 타고난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로 선택한 것, 무엇보다 베풀기로 선택한 것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린치핀으로 만들어줄 다른 소질을 개발하고요, 독특한 재능을 갈고 닦으면 되는 거죠. 마지막 장입니다. 린치핀이 되기로 선택하라.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것을 일궈내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새로운 성공의 길은 수능이 아니라 비전과 참여에 있다 말합니다. 세스 고딘은 이어서 말하죠. 나는 회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사업가가 되라고, 세상을 바꾸라고, 선동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 원래 모습대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뚝 일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경과 안정을 찾으라는 것이다. 누구나 악순 안에서 세상을 이끌어낼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바로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 가능성에 대한 열정, 학교와 기업 세계에 완전히 익사해버린 열정을 되살려내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예술가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바로 저항이다. 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을 거라고 도마뱀의 뇌는 크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마무리해서 세상에 내보낼 용기입니다. 저항을 극복하기로 선택한 사람, 올바른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통찰을 가진 사람은 성공적인 린치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린치핀의 핵심적인 내용과 세스 고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장들 정리해서 공유드립니다. 여러분은요, 린치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인사이트 있는 책 요약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